먼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숫자 3개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면요. 전세집은 줄고 전세 가격은 오르고 그리고 사람들은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전세집이 줄어들까요? 2026년에 서울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정확히는 16,411세대로 작년보다 48%가 급감합니다. 새 아파트가 없으니 옛날 아파트에 사람이 몰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비율이요. 처음으로 작년에 51.8%를 넘겼습니다. 즉, 이 차를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눌러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매물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목돈 전세가 좋았는데 지금은 보증금 조금 받고 매달 월세 받는 구조를 더 선호합니다. 그 결과 2025년에 서울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갱신 계약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내년은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전세시장과 월세시장 모두 버거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요. 버거운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세의 제일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목돈을 맡기고 월세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장점이 생각보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의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삽니다. 그 대출에 이자가 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요. 이자만 월 100만 원입니다. 월세 없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은행에 월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보셨나요? 전세를 살면서 매달 월 100만 원 이자를 내는 것. 반전세로 월 90만 원 내는 것. 실제 지출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반전세가 더 쌀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세 보증금 위험까지 생각을 하면은요. 2026년 현재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임대차 갈등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중계약,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또 전세 대출 받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규제 강화로 청년 가구는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1억 원의 추가 자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전세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은요, 전세의 최대 장점, 월세 재료는 이미 대출 이자로 사실상 사라진 상태고, 둘, 보증금 잃을 위험은 오히려 커졌으며, 셋, 전세 대출을 받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요, 세입자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60% 초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세 번째, 전세가율 매매가에서 80% 초과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보험가입 불가나 집주인 대출 가다 같은 경우는요, 조심하시고 특히 보험가입이 안 된다면요, 그 집은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앞으로 전세 매물이 더더욱 귀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유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빵집에서 빵이 100개 나왔는데 사는 사람이 20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줄 서야 하게 되고 가격도 많이 오르겠죠. 지금 전 상황이 딱 이 상황입니다. 2026년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요. 81,534가구로 작년보다 27%가 줄었습니다.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16,412세대로 무려 48%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없다는 건
전세 매물도 그만큼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기존 집에 사는 사람들도 이사를 안 가려고 하고 있고 집 주인은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엔 집주인이 전세 5억을 받아서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꽤 됐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보수로 내야 하고 대출이자도 내야 하고 그러면서 매달 월세 받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그냥 월세 받는 게 낫겠다 생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심지어 신규 아파트 입주장에서 10채 중 6채가 월세로 계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하반기만 해도 전세 비중이 73%가 넘었는데 불과 9개월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세입자에게 타는 것은 하나입니다. 좋은 전세를 구하는 건 갈수록 어렵고 구해도 가격이 높다는 거죠. 전세를 고집하다가 좋은 집을 놓치게 되고 오히려 비싼 조건의 전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은요. 신규 계약보다 갱신계약 위주로 재편된 상태이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훨씬 크게 더 체감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세입자 생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세가 기회해지면은요, 개인 청구권을 어느 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한 번 쓸 수 있다면은요, 전략적으로 아껴두세요. 최근 데이터에서 전 세입자의 개인 청구권 사용률이 낮은 이유도 이미 눈치 빠른 세입자가 나중을 위해 아끼는 전략을 쓰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월세를 이윤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총주거비라는 개념입니다. 총주거비란 집과 관련해서 매달 실제로 나가는 돈 전부를 합친 금액입니다. 전세라면 대출이자, 보증보험료, 이사비, 기회비용이 되겠죠. 월세라면은 월세, 관리비, 보증금 이자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짜리 집에 살다가 보증금 1억에 월세 90만원 집으로 옮기게 되면은요, 남은 4억 원은 투자나 예금에 넣을 수 있어요. 연 4% 예금만 해도 월 130만원 이자가 생기는데 월세 90만원 내고서도 40만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전세가 유리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무조건 전세가 유리하다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월세의 전환율도 중요합니다. 현재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상한이 4.5%인데 집주인이 이를 초과해서 월세를 요구하면은요, 법적으로 무효합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딱 3가지입니다. 내 총주거비를 직접 계산해 보세요. 둘째, 전세를 유지한다면은요,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 개인 청구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2026년 지금 전세 시장은 세입자에게 특히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은요, 조금이라도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냐 보다 내 상황에서 총 주거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분이 결국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3가지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의 장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출이자가 숨어있는 월세이거든요. 둘, 전세 매물은요, 점점 줄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2026년 입주 물량이요, 48% 감소했습니다. 셋, 전세 월세가 아니라 총 주거비로 판단을 하십시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시면은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상황별로 더 깊이 파고드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